안녕하세요. 실패 없는 특목 입시를 위해 특목고에 진학하기 위한 맞춤 재원으로 성장하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특목고 진학 후 대입을 위해 필요한 준비 8단계 중 2번 학습 탐구 경험 쌓기의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일환으로 왜 중학 시절에 특목고에 입학하기 위해서 대학 스카이에서 추구하는 학습 상태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지, 또 이 기준에 맞춘 학습 방법을 어떻게 경험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학습편 2편에서는 이해, 응용, 적용의 3단계를 통해 깊이 있는 자기주도 학습을 드러낼 수 있는 학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편의 목표는 특목고 진학 시 필요한 자기주도 학습 개발이며, 이를 통해 작게는 자소서와 면접에 대비할 수 있으며, 크게는 특목고 진학 후 스카이에서 원하는 방향의 자기주도 학습의 발전입니다. 특목을 입학하는 이유는 아마도 스카이를 목표로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학 시절은 그 학습의 발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학습 방식도 스카이의 기준에 합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과도한 선행이 아닌 추구해야 할 학습 방향입니다. 학습의 두 번째 방식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의 내용 중, 또는 학교 활동 중 배우는 개념이나 지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현 상황에 대입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를 거쳐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사항들을 자신만의 논리로 분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학습의 두 번째 방식입니다. 바로 이해, 적용, 응용을 볼 수 있는 학습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인이 호기심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통제사회를 선택했습니다. 통제사회를 접할 수 있는 많은 계기가 있습니다. 중학 시절 접해볼 수 있는 책 중 동물농장, 1984 등이 있습니다. 이 중 1984는 통제사회를 그린 작품으로 대학의 농구술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주문입니다. 영화로도 더 기버나 멋진 신세계로 통제사회를 접할 수도 있습니다. 현 시대에 자주 등장하는 사건들 중에는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 보스턴 테러시 애플의 비밀번호 대응 등 뉴스에서도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학교에서 특히 특목고 국제고에서는 영어 시간 문학을 소재로 배울 때 디스토피아적 소설이 자주 등장합니다. The Pedestrian, 해리슨 버건 등은 모두 통제사회를 그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댓글 문제나 CCTV에서도 통제사회가 거론되기도 합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하는 댓글 문화가 타인을 공격하고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는 도구로 쓰이는 일이나, 우리에게 안전함을 주는 CCTV는 반대로 우리를 감시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통제사회는 교과와 비교과 활동, 뉴스, 소설, 철학자 등의 사회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통제사회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이해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찾아볼 수도 있으며, 이와 관련 통제사회를 주장한 철학자의 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통제사회를 다룰 때 파놉티콘과 미셸 푸코의 통제사회가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 통제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통제사회를 말하는 작자의 생각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 세상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을 얻을 수 있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자의 의견에 반대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해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 적용의 단계에서는 본인이 이해한 개념을 가지고 다른 상황이나 경험에 투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통제사의 개념을 인터넷에 적용한다면 어떤 식으로 인터넷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나의 개인정보, 내가 무엇을 했는지 인터넷이 다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나의 생활은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지 등의 문제들을 스스로에게 묻고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인터넷의 사용이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도 좋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세 번째의 응용의 형태에서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통제사회의 수단으로 쓰이지 못하도록 어떤 해결책이 있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까지의 사고까지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학교에서의 학습 시 토론의 기회가 있다면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통해 다른 이의 생각을 듣고 서로의 주장을 나누며 새로운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해, 적용, 응용의 단계를 거쳐
다른 독서나 토론 등으로 연결하게 되면 이 지식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며 학습의 동기부여와 뿌듯함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학습의 단계가 본인의 학습 방식이 맞다면 또 다른 영역에서 확장하고 시도하여 다른 과목에서도 이런 식의 학습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학습법들이 있지만 이 두 개의 학습 방식을 여러 소재에서 활용한다면 좋은 탐구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도의 학습의 출발은 호기심입니다. 이 호기심은 각 과목의 예습에서 형성되며 이 예습이 학교 수업을 집중하게 하고 모르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다 보면 자신만의 학습 방식이 형성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학생부에 기록이 되며 이를 특목 입시의 자소서 면접의 자기주도 학습 소재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소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습 상태를 고입 전까지 유지하고 확대한다면 특목 자소서의 면접 대비 시 쉽게 자소서의 글 소재를 정해 쉽게 쓸 수 있으며 면접 시에도 자신이 한 활동을 기반으로 자신있게 말해 원하는 고등학교 진학 성공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또는 이는 고등학교 탐구의 밑거름이 되며 중학교 때보다 더 깊은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특목고 입학 준비 시 필요한 학습의 두 가지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의 학습 방식은 목동에서 10년간 스카이대학 학생부관리, 입시 컨설팅, 자소서 면접을 진행하면서 느낀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학습 방식이었습니다. 또 무리 없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 습관이기도 합니다. 목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목표로 한 대학이 어떤 기준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그 평가 항목을 학교 생활을 통해 발전시키는 학생들만이 대입에서 좋은 성과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학습편을 마치고 다음 편에는 진로 선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